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가 수많은 노인들을 눈물짓게 만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결국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노인들은 편안한 노후,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즐거운 일상, 그리고 안락한 삶을 꿈꾼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바람이다. 특히 80살을 넘긴 후에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롭다면 노후는 분명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많은 노인들이 80살을 넘긴 후에도 여전히 평온한 삶을 바라고 있지만 오히려 몇 가지 두려운 일이 그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노년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80살이 넘으면 노인들은 어떤 점을 가장 두려워할까? 오늘은 세 분의 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려고 한다.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란다.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면 감사하겠다. 83살인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올해 83살이다. 먼저 내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내 아내는 7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다시 혼자가 되었다. 물론 다시 좋은 짝을 찾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자 아무도 나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두 딸이 있다. 큰 딸은 60살, 작은 딸은 58살이다. 두 딸은 모두 결혼 후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1년 내내 얼굴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 물론 딸들이 불효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뿐이다. 김 할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두 딸을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몇 해 전만 해도 내 건강은 나쁘지 않았다. 70이 넘어서도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각종 노인성 질환이 생기면서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생로병사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니까. 게다가 내 주변 친구들 중에도 60, 70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다. 나는 80이 넘도록 살았으니 이만하면 감사할 따름이다. 이 말을 하며 김 할아버지의 눈에는 담담한 빛이 비쳤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내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젠가 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올까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두 딸이 나를 돌봐야 할 텐데 나 혼자 고생하는 건 괜찮지만 딸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도 딸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내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병 없이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 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두렵다. 김 할아버지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두 딸은 효성이 지극했지만 각자의 삶이 바쁘고 힘들었다. 큰딸은 60살이 되어가며 몸에 작은 병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작은 딸은 자신의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빠듯했다. 김 할아버지는 딸들의 삶이 이미 벅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딸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찾아올 시간을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아내가 아직 곁에 있었다면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다. 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한다. 우울한 기분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다. 김 할아버지의 강인함과 긍정적인 태도는 감동을 주었다. 그는 나이와 병을 탓하며 자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끝까지 딸들을 걱정하며 자신의 긴 소망을 길게 이야기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를 원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수많은 한국 부모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내 딸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마음 쓰지 않았으면 한다. 김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모든 노인들이 병과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세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어왔다.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즐기며 살아야 할 때다. 박할머니, 78살 남편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에 대한 두려움.
78살인 박할머니는 조용히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올해 78살이다. 남편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60해가 다 되어 간다. 결혼 후 지금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다. 내 성격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남편은 한 번도 나와 크게 다투지 않았다. 언제나 나를 이해하고 감싸주었다. 이제 우리 둘 다 많이 늙었다.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과 함께하고 싶다. 그게 나의 가장 큰 바람이다. 하지만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두렵다. 남편은 재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로 그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 보이고 얼굴도 창백해졌다. 나는 정말 두렵다. 남편이 갑자기 나를 두고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만약 남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내 노년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의지와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자녀가 없나요? 사실 나는 두 아들이 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내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다. 며느리는 나와 갈등이 많아 사이가 좋지 않다. 작은 아들은 수입이 아내보다 적어서 집에서 제대로 된 위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 탓에 작은 며느리도 나와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면 남편이 먼저 떠난다면 내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남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깊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박할머니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두 아들은 효심이 없지 않지만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바쁘고 힘들었다. 큰아들은 가정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워 노년의 부모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작은 아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위치에 있었고 작은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박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남편이 먼저 떠나면 자신의 노년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해왔다. 이제는 그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다. 그녀는 목이 메어 조용히 말했다. 그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가 없는 삶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도 때때로 다투긴 했지만 그는 언제나 나를 감싸주고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나는 정말 두렵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내 곁을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할머니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는 안다. 자식들도 저마다의 삶이 있고 나를 매일 돌봐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며느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만약 남편이 떠난다면 나는 그들에게 기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혼자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두렵다.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노년의 행복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신적인 교감과 정서적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식들이 언제나 부모 곁을 지킬 수는 없지만 전화 한 통, 영상 통화 한 번이 부모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사회 또한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박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남편이 몇 년만이라도 더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한다. 하루라도 더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자식들이 우리를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었으면 한다. 노년에 홀로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세대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견뎌왔다. 이제는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80살인 이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는 올해 80살이다. 매달 받는 연금은 대략 100만 원 정도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러니 이제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아내와 함께 거리로 나가 빈캔과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연금도 받는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솔직히 나도 이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과 함께 씁쓸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다. 아들은 곧 60살이 된다. 그런데 6해 전 아들이 갑자기 큰 병을 얻었다. 이후 매달 병원비만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었다. 딸의 형편도 좋지 않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큰 빚을 떠안게 되었고 지금은 남편과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기에 생활이 빠듯하다. 나는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연금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보내고 남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폐지를 주우러 나간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부부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젠가 나와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누가 우리 자식들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흔히들 자식은 저마다의 복을 타고난다고 하지만 아들과 딸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너무나도 힘들다. 이 할아버지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다. 아들은 큰 병을 앓고 있어 매달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했다. 그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딸 역시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부모로서 이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비록 자신과 아내 모두 나이가 많고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그는 아내와 함께 폐지를 주우며 조금이라도 자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아내 역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매일 폐지를 줍는 일도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아들과 딸의 삶은 이미 너무 힘겹다. 우리가 짐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연금만으로는 겨우 우리 둘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모아 자식들을 돕고 싶다. 이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미 늙었으니 이제는 편히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자식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비록 몸이 아프고 매일 노동을 해야 한다 해도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헌신적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자신이 늙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이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지만 여전히 매일 폐지를 주우며 버텨나가고 있었다. 그런 고된 삶과 압박 속에서 그들의 노년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 부부가 죽었을 때 아들과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자식은 저마다의 복을 타고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미 그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부모로서 우리가 그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밤마다 이 생각이 떠오르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오른다. 이 할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은 노인들의 깊은 불안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늙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품는 애정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자식된 우리는 부모님의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을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 또한 노인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우리 아들과 딸이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길 바란다. 자식들 걱정에 노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비록 이분들이 80살 이후 걱정하는 부분은 각각 다르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식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에게 있어 자식은 인생의 모든 것이었고 끝까지 지켜야 할 궁극적인 목표였다. 정작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부모라는 존재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래서 저는 특히 80세가 된 후에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자식에게만 마음을 쏟다 보면 정작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잊어버리게 된다. 모든 일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는 또한 바란다. 우리가 자식으로서 언제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모든 노인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길 바란다. 노년에 비로소 깨닫는 자식에 대한 기대와 현실, 나이가 들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 자식을 낳고 기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중장년층이 한탄한다. 자식을 키워도 결국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노인들이 있다. 자식이 여러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곁에 있어 주지 않는다. 그 결과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는 50대, 60대 사람들조차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굳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필요가 있을까?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인생 아닐까? 깊이 생각해보면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식이 있다는 것의 의미,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유대감과 정신적 안정이다. 자식이 있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다. 설날이 다가오면 시골의 어르신들은 바빠지기 시작한다. 겨울이 되면 미리 명절 음식을 준비한다. 훈제 고기를 만들고 떡을 빚고 고구마를 찌고 전통주를 빚는다. 이 모든 과정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우리 아들이 이 음식을 가장 좋아하거든. 설날에는 꼭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어르신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자식을 떠올린다. 물론 이런 음식들은 마트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만든 음식에는 따뜻한 정성이 담겨 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다. 설날이 가까워지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기다린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 자동차 전시회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했다. 자식들의 사소한 이야기 하나에도 부모의 마음은 뿌듯해진다. 1년 내내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애쓰지만 결국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 자식이 없는 노인들은 그런 헌신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할까? 오히려 명절이 되면 더욱 쓸쓸함이 깊어질 뿐이다. 평소에 부모는 자식들과 연락하며 작은 기쁨을 찾는다. 자식들에게 보낼 음식을 준비하고 텃밭의 채소를 살펴본다. 멀리 있는 자식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손주가 전화로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부를 때 그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속에 따뜻한 봄을 불러온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가 장난감 피기를 갖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마을을 돌며 피기가 대체 뭐지? 하고 물어보았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무를 깎아 직접 피기를 만들었다. 이런 작은 정성이 손자의 마음에 평생 남을 추억이 된다. 노년이 힘들고 삶이 고단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만큼 덜 힘들다. 부모가 평생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식들이 잘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수고가 아깝지 않다. 부모의 사랑과 현대 사회의 변화. 주변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자식을 어떻게든 서울로 보냈다. 이제 내가 죽더라도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보면 자식을 키우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일이 아니다. 오랜 세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는 단순하다.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 스스로도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쩌다 이런 생각이 보편화된 걸까?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서 살아온 부모들은 늘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자식을 키워 대도시로 보냈다. 부모는 자식이 도시에서 자리 잡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다. 심지어 부모가 번 돈을 자식에게 보내며 안정된 가정을 꾸리길 바랐다. 부모는 안다.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집값, 대출, 손주의 교육비까지 감당하느라 벅차다는 것을. 그렇기에 많은 부모들은 기대하지 않는다. 자식이 용돈을 챙겨주거나 자주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저 잘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파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그것이 자식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배려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과정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이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럴수록 가족이라는 존재는 더욱 소중해진다. 사람은 밖에서 받은 상처를 집에서 치유한다. 세상에서 받은 서러움은 가족 앞에서 털어놓을 수 있다. 모든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지켜줄 수는 없겠지만 부모가 늙어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과 부모가 혼자 늙어가는 삶은 분명 다르다. 노인이 되어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외로움이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결국 부모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부모가 중년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노년이 되었을 때
정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